자, 안녕하십니까. 박수를 좀 크게 쳐줘야 제대로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험 잘 봤다고 다 입이 귀에 걸렸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습니다. 예, 쉬웠어요. 예, 집에서 잤거든요. 아, 집에서 잤다고요? 다른 분은요,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안 봤구나.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았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연도에 비하면 1교시가 제일 쉬웠어요. 1교시만. 가지고 1교시 보고 다 막 심장이 떨리고 갑자기 막 나 붙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환상이 다 빠져 살면서 2교시를 막상 여니까 2교시가 어떻게 됐어요? 하다가 3교시 되니까 하다가 4교시 되니까 집에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고요. 얼마나 쉬웠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총평이고요. 간단히 문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풀었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세한 건 우리 뒤에 교수님들과 정확히 푸시고요. 자, 대부분 분들이요. 동일한 책, 동일한 강의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80%가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푸는 문제는 많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자기 전공 문제가 나오면 좀 더 딜을 할 뿐이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실무 문제 많이 나왔어요? 적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요? 실무 있는 분한테는 쉽지. 소방기술사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대부분 60% 이상은 실무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실무 위주로 문제 나왔고요. 실무 위주로 문제가 나오면은 출제하신 분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답을 만들어 내야 하잖아요. 현장 더 파악하고 뭐하고 하면 실무 문제가 많이 나왔다 하면은 이분들 고생 많았구나라는 거고요. 예전에 화재안전교정 그 8과목 나온 거 있었죠? 전전시험했나요? 법규 막 나온 건 답 어떻게 만들면 돼요? 그냥 드래그해서 딱 놓으면 답이잖아요. 이번 실무 문제는 본인들도 우리 출제하신 분들 답 만들기 어려웠고요. 자, 어떤 문제 누가 풀었고 어떤 문제 버렸는가 한번 볼게요. 일단 비상기,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 구조. 얘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정확히 실무에 대한 문제인데요. 승강기 배연 설비를 좀 알아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요. 삼상 Y 부하와 델타 P상 모두 P는 노초산 인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 이 문제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이거 푸신 분 계시나요? 네. 잘 풀었어요. 아, 진짜? 이것은 풀면은 3년간 재수가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요. 에어크래프트 파이어 익스팅기싱 시스템 대상 주요 화재 특성 설명하시오라는 건데, 이 문제 푸신 분이요? 이 문제 푸신 분이요? 이 문제 푸신 분. 우리 왜 스타크래프트는 알아도 에어크래프트는 모르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비행기 하면 될 거. 비행기 풀었으면 다 풀었죠? 그쵸. 에어프레임도 괜찮고. 비행기 쓰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꼬았을까요? 영어로요. 이번 문제 보니까 우리 영어 단어 시험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 잡았죠. 근데, 단어만 알았으면 한번 써볼 건데, 별로 쓰지 않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저원심 감증기 교차 회로 방식과 이때 회로 구성 방법. 얘는요, 이제 교체 회로 해가지고, 정원식 가지고 비벼야 되죠. 잘 비벼야 되고요. 자, 스윙 체크, 스모크 렌스키 체크 밸브. 이것은 우리 모아책에 정확히 나와 있죠. 이 정도는. 그리고 스모크 렌스키는 이노미 렌스키 풀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폼 벽을 관통하는 면적당 열 유동률. 이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이자 이론이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론에도 써먹어야 되고요. 계산도 써먹어야 되고 유도도 써먹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항상 물어봐요. 계산 문제 버려야 되냐?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도 돼요. 대신 좀 오래 공부해야 되지. 맞죠? 다 버려도 좋은데 남들이 다 푸는 건 같이 풀어줘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예, 남들 못 푸는 건 버려도 되니까요. 한 100문제 선만 되면은 거의 남들 푸는 만큼 돼요. 이 정도는 풀으셨어요. 이거 버렸으면 공부 잘 못하신 거고요. 특히 뭐 축정지 용량 계산 같은 거 이런 건 어때요? 계산 문제이자 이론이자 이런 설명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건 반드시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수계수화 설비 구성 요소 7가지.
그 다음에 가압송장치 4가지. 이거 공부는 안 하셔도 보통 우리가 구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렸을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 다 보니까 어때요? 주요 구성 요소 하니까 어디 쪽으로 많이 빠져요? 기계 설비로 좀 많이 빠지겠지. 거의 그쪽으로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기계 설비 쪽으로. 보니까 전원 설비도 필요하고 비상전원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가압은 4가지. 그래서 이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대신 정답과는 다들 조금 거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생각하는 7가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가 틀리잖아. 그죠? 자, 유체의 압력에, 자, 8번 문제요. 순간적인 변동, 송출량 급격. 무슨 현상 설명을 하는 거야? 예, 써준형 설명하는 거. 말만 좀 꽈놨고요. 그 다음에 습입배관의 구조 조건, 증명할 수 없는 개폐 밸브. 이건 뭐예요? 그쵸. 보어텍스 플레이트나, 보어텍스 플레이트나, 우리 뭐, 버터플라이 밸브 같은 거 설명 좀 하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 건축 구조. 피난 계단, 특피 계단 다 좀 해놨어야죠. 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한 400문제, 300문제만 넘어가도 들어가는 문제고요. 네. 자, 소방설비 성능유지 설계 시나리오 적용 기준, 임명안전 기준. 얘는요. 정말 이게 기초 문제죠. 이 기초 문제가 어떤 게 기초 문제면 많이 나왔고 중요하고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취침, 숙방, 입원 등이야 유사한 용도 거실에서 연기감지기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거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예,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많이 나오지 않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비교과 물질의 상태, 물리적 의미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거 좀 공부하신 분들 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설명 다 하고요. 이거 2가지 계산, 이거 2가지 공식 넣어가지고 어디까지 유도한 게 뭐 있는데 어디죠? 그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하고 걔를 가지고 또 어디까지 가요? 가스계까지 좀 갔으면, 비체적까지 갔으면은 그쵸,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썼을 것 같아요. 자, 열쇠 문제예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몇 문제 정도 나오면은 동그라미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한 4문제 정도 만약에 동그라미가 나왔다. 기본 문제가 4문제는 또 어려운 문제였고요. 보통요 6문제 이상 되면요 쉽다라는 문제예요. 3년차 이상 공부하신 중에 1교시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면 어떻게 해요? 쉬운 문제였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특히 이번 시험 최고의 장점은 소방 실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관리사 공부하다가 점검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많은 좀 도움을 받을 만한 문제였죠. 그래서 시험 끝나고 전화 왔어요. 술 취해가지고 현장 갔다가 바빠서 공부 못했대. 이번 시험 좀 봤대. 근데 그런 분은 합격할까요 못할까요? 우리가 원하잖아. 합격하지 말기를. 몰라요 누가 합격할지는. 그래서 절대 이런 시험, 우리가 기술사 아시죠? 우리 소방기술사 시험이 쉬워도 시험이 어려워도 합격자 수는 어떻게 해요? 동일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쉽다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다음 시험 며칠 남았어요? 92일. 오늘 세고 왔지? 얼마 안 남았어요. 잘 봤든 못 봤든 어떻게 해요? 딱 덮어놓고요. 바로 그냥 달려야 돼요. 그래서 1년 시험 패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쉽게 나왔으면 다 어떻게 해요? 난 떨어졌을 거야 하면서도 붙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환상에 빠져 사는 게 이런 시험 문제 패턴이니까요. 조심하시고요. 다 붙은 줄 알아. 다 붙은 줄 알아. 떨어졌을 거야 라고 말은 하던데 속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거지. 그렇지 않은 거지. 자, 2교시 한번 볼게요. 2교시 문제요. 자, 3, 4, 5 전력구. 우리 3, 4, 5 전력구를 구경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못 해봤지. 평생 가도 구경해볼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이런 게 시험 문제 남았어. 자, 전력구에 설치된 강화핵 자동수화 설비. 모르잖아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이제 비벼야죠. 어떻게 비벼야 돼요? 소방 설비에다가 일반 설비에다가 강화핵을 넣으면 되는 거지. 물 대신에 어떻게 해요? 강화핵 넣으면 되잖아. 그렇게 한번 비볐어야지. 그쵸? 근데 우린 잘 비벼져요? 안 비벼져요? 안 비벼져. 그래서 강화핵 자동수화 설비. 혹시 웹 케미칼이라는 문제, 프리 엔지니어드 문제 좀 정리하신 분들은 한번 해볼 만 했을 것 같아요. 자, 주요 특성 작동 원리 설명하고 타수화 설비 성능 비교 설명하시니까
실제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매우 어려운 문제 쪽에 속했고요. 이걸 해보신 분만 알지. 안 해보시면 모르고. 안 해보신 분은 이제 이것저것 비밀이라고 애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지하 3층 49층, 연면적 12만, 해배 건축물의 소화설비 구상을 한다. 주된 수원을 고가 수조 방식으로 적용했을 때 옥내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설비를 고층, 중층, 저층으로 구분하고 개통도를 그리고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거 몰라도 이 지문에서 지금 49층 졌다는 말은 뭐예요? 예, 건물이 높으니까 가압성 셔츠를 뭘 쓸 수 있다고요? 고가수조를 쓸 수 있다는 의미고요. 고가수조 썼어도 맨 상부층에는 양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갔으면은 이거 두 개만 얘기했지만 또 연결성소가는 어떻게 했을까? 그것까지 좀 더 어필하신 분은 점수 나올 것 같고요. 이거 모아책에 잘 있죠? 모아책에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연기 제어를 위한 콘탐. 이 문제 기본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처음 보는 문제예요? 아니면은 많이 공부했던 거예요? 처음 보는 거죠. 이런 것은 그냥 제게 줘도 무방하고요. 이것은 버리시면 안 되는 문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자탐 음향장치 설치 기준 얘는 많이 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일반 5~3초 있죠. 5~3초 5층 3초 내배 이하일 때와 이상일 때 고층일 때 계속 관계되면서 조금 좀 넘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공부 좀 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초고층까지 좀 가셔서 분리한다까지 좀 더 언급해 줬으면 점수가 좀 더 나오겠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화재가 많이 발생했죠. 어떤 화재죠? 밀양. 그 다음에 제천. 죄송하지만은 밀양 화재나 제천 화재는 사고 자체가 세월호보다 커요. 왜요? 세월호는 우리가 구조할 수가 없었잖아. 얘는 어떻게 해요? 눈앞에서 사망한 사건으로요. 더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불났으니까 액땜했다 하고 넘어가지만은 미치는 영향은 더 크고요. 제가 봐도 사고로 데미지 봐도 더 커요. 근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열심히 했지. 잘 보세요. 이슈적인 게 너무 나오면요, 바로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요. 그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 주변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 이슈적인 문제가 나온 것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숭례문 있죠. 그런 화재 정도 빼고는, 그 다음에 의정부 화재, 피로티. 의정부 화재가 나는데 의정부 화재가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피로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화재가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전반적인 법규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오지 그 화재를 징칭하고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좀 고민하면 이건 다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산 방지구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타트 에펙 알아요. 근데 노멀이래요. 노멀한 인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타트 에펙 잘 아는데 또 뭐래요? 리버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쵸, 반대나 역이라는 건데. 다음번에는 그 영어, 단어 영어 반 바로 개강을 해가지고 영어 공부도 해야 돼, 우리가. 자, 아무튼 이렇게 나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만 하면 누가 못 풀어. 다 풀죠. 근데 갑자기 노멀과 이노멀 풀하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또 그렇게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게 뭐냐면은 우리 중성대 역전현상 많이 배웠거든요. 여름과 겨울, 그 다음에 겨울과 여름이 바뀌었을 때 이런 거 많이 배웠으면 한번 추천해 써볼만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2교시를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풀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좀 아니었다라는 거, 어려운 교시 아니었다. 그래서 1교시 같으면 9문제 정도가 기본 문제였고요. 2교시 같은 경우는 예, 한 하나, 둘, 셋, 4개 문제, 4문제. 이 정도면은 풀만 했다라는 거고요. 예. 자, 3교시 넘어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머리가 멍해요. 점심을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기술사 공부하다가 점심을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밥심으로 사는 인간들은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나고요. 밥을 많이 먹어서 멍하면은 그냥 조금만 드시고요. 저는 4교시 되면 힘이 좀 딸리더라고요. 그럼 뭘 먹을까요? 바카스는 점심 먹고 30분 있다가 먹고. 그리고 저는 시험 보면 이 책상 밑에 부식 창고예요.
초코파이 바나나. 그래서 편의점 가서 많이 사와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면 애들이 좋아해요. 과자를 한 봉다리 가져가거든, 남은 거. 밥심을 하기 때문에. 자, 3교시 문제 보죠. 문제 하나 보다가 놀래요. 왜냐면 출제원이 출제를 하는데요. 정말 성의 없는 것이 법규 문제거든요. 왜요? 해라, 써라.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 하나하나 보면은 참 출제자 위원들의 노고가 보여요, 노고가. 호술일 소화전이고요. 옥리 소화전이고요. 변경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고요. 이게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증축이라든지 교체 설비라는 거잖아요. 이거 출제하신 분이 이게 204 해본 거야, 안 해본 거야? 했지.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녹아야 소방기술사들이 공부를 해서 시험에 붙더라도 레벨이 좀 높아가고요. 우리도 가르치는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실무 문제 참 제가 지금까지 소방기술사 한 일에 제일 주옥 같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점과 대책 설명하시오. 그래서 또 조건이 좋아졌어. 이번엔 지하 3층. 이분 참 3층 좋아하신 것 같아요. 3층. 지상 35층 공동주택이다. 소환 설비는 가압송 장치는 전동기법으로서 지하 2층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 보니까 문제 하나가 기존에 이런 문제 없었어요. 조건을 정확히 주어주고 물어봤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소화전에서 호수를 바꾸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 안 들어가지, 사이즈가. 그럼 다 까대기 해야 되겠죠. 부조부를. 그거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사이즈 늘리고 그 다음에 마찰 손실이 많으니까 뭐가 늘어나요? 펌프 용량이 늘어난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세 페이지를 비벼야 되겠지. 예. 그래서 실제로는 좀 써봤지만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정도 보시고요. 자, CO2 저장 방식, 방출 방식. 정말 피난계단과 같은 유형의 어떤 잘 나오던 문제였죠. 이 정도는 좀 풀어주시고요. 자, 수거의 설비 배관 부식 방식. 어때요? 이 정도도 풀어주셔야 되고요. 자, 일반 감지기와 아날로그 감지기의 주의 특성을 비교하고 경계구역 산정 방법 설명하시오라는 거죠. 아날로그 감지기 가지고 얘는 경계구역이 얼마죠? 600이야? 700 아닌가? 800으로 바뀌었나? 이 경계구역을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경계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라인 쭉 가서 나중에 코드만 입력해 주면 되는 건데. 근데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재 안전위에 나와 있다고. 경계구역을 따지라면 돼요, 안 돼요? 따지는 분이 있어요. 따지는 분 절 따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법규에 좀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으면은 그래도 한번 응용 문제지만은 한번 써볼 만한 문제였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방화구역과 내화구조 기준 비교 차이점을 설명하시오라는 거거든요. 실무하신 분들이 방화구역과 내화구조를 잘 모르는 게 소방하신 분은 잘 알아요. 어떤 분들이 몰라요? 방화구역과 내화구조의 설계나 어떤 감리는 소방 스코프예요? 건축 스코프예요? 건축이에요. 이분들이 정확히 좀 구분 좀 해야 되거든요. 잘 모르죠. 그래서 절 성의 없는 법규가 이런 거예요. 방화구역 설치 종류, 설치 대상, 여기서 제외 쓰시오. 자, 여기는 뭐야? 차이점, 기준 비교하고 차이점을 설명하시라는 것은 너네 법규 달달달 암기하지 말고 이거 정확히 개념 이해해라라는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환기구가 있는 화재의 연기를 충진시켰다. 과정과 중성대 형성에 따른 화재실의 공기 및 연기 흐름을 3단계로 구분해 설명하시오라는 거예요. 화재가 나면 초기 팽창이에요. 그 다음에 부력이 생겨서 올려가고요. 천장면에 닿으면 어떻게 해요? 슬링트 플러가 발생하고요. 이건가? 화재가 발생하고 팽창이 발생하고 부력이 발생하고 천장면에 부딪히는 이런 걸 얘기하나? 이것은 원론에서 나온 것 같죠? 대부분 공부하신 분들 이 문제 잡았으면은 자기가 공부한 대로 썼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힘든 게 뭐냐면 정답이 아니지. 정답이 많지는 않고 이거 발췌한 그 원론서의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있겠죠. 그걸 맞추는 게 좀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가 나와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럼 보면요. 하나, 둘, 세 개는 정확히 기본 문제고요.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 중에 셋 중에 이제 하나 골라야 되겠지.
거의 이렇게 쓰셨죠? 네, 거의 뭐 변동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면은 얘 문제 같은 경우는 3교시 같은 경우는 세 문제 정도 이 정도면은 3교시도 밥 먹고 멍 하는데 좋았다라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교시 볼게요. 자, 여기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1교시 끝나고 날아갈 듯 하다가 2교시도 좋았고 3교시도 야, 이 정도 쓸만했다라고 하고 4교시를 딱 넘어갔어요. 1번 문제 보니까 너무나도 기뻐. 어떤 문제? A, B, C급 소화 성능을 가지는 수계소화 설비와 소화 특성 설명하시오라는 건데 1년 공부하셔도 다 쓸 수 있겠죠. 1년 정도 공부하셔도.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를 다 쓰면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희망일 뿐이야. 500명이 봤는데요. 499명이 못 풀었어요. 근데 한 명이 잘 풀었어요. 그걸 핸들링을 했어요. 그럼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비교 상대가 없잖아. 자, 499명이 풀고 한 명이 못 풀었어요. 이게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큰 점수는 기대하지 마세요. 큰 점수는. 예.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요. 수계수화 설비에 사용되는 물의 특성을 열역학적 선도와 삼중선을 구분해 설명하시오라는 거. 이거 뒤에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풀어주시겠지만은 뭐 가야 되냐면 압력과 온도 가지고는 안 돼요. 뭐까지 넣어야 돼요? 부피까지 꼭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풀어졌겠지만은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힌트는 조금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이 잡았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대형화, 구층화, 심층화되면서 주차장 역시 지하화되고 있다.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문제점과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설명하시오. 얘 같으면은 정기적인 거, 감지기 교체 회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뭐 소방 설비적인 거, 그 다음에 준비 작동 시 문제점 같은 거 원 없이 썼어도 다 썼겠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은 많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많이 준비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예요. 아래 조건과 같은 이렇게 주고 비상전원 용량 단정 방법과 지연 송풍기 수동 조정 스위치를 송풍기별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 설명하시오. 상당히 실무인데도 실무에서 좀 많이 깊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실무에서 많이 깊게 들어갔어요. 이거 쓰신 분 계시나요? 이 문제 쓰신 분이? 아무도 안 썼어? 진짜? 이거 풀으신 분은 대박 날 거예요. 상당히 많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많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의도를 좀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Y 결선된 유도전등기와 성간전압, 상전압이 누트 300댐을 극좌표 형식으로 설명하시오라는 거. 이 문제 푸신 분이요. 그치, 한 분 계셔요. 저분은 전기 기사를 막 하고 지금 올라오셨어. 서원 기술사로. 3년간 재수가 분명히 없을 거야. 이런 거 풀면은 출제자 기만행위로서 3년간 점수가 절대 안 나와요. 이런 거 풀지 말라는 문제. 우리 극좌표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정상적이고요. 자, 제어용 선풍기 가변 풍량 제어 필요한 이유 설명하고 댐퍼 제어 방식과 회전수 제어 방식 특징 설명하고 뭐 각 방식 비교하시오라는 거. 오래 공부하신 분은 이제 요즘 고층으로 갈수록 우리가 어떤 시로코펜으로 유지가 안 되니까 에어포일 갖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인버터 방식을 쓰면서 항상 공부 좀 하신 분은 좀 적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4교시 보면 하나, 둘, 셋, 네 문제인데요. 근데 이런 시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문제를 지금 정리하면서도 실제 지금 예전 같으면은 제가 동그라미 친 건 분명히 관연도에서 3회 이상 나온 걸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 쉽다라고 하는데 쉽다가 좀 어려워요. 왜요? 관연에서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가 너무 쉬운 건 쉬운데 여기서는 점수를 내기는 정말 어려워요.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답안에 차별화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안에 영혼을 실어야 돼요. 답안에 영혼을 어떻게 실어요? 잘.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영혼을 영혼 한번 보시고 답안에 자기 생각을 실어야 돼요. 그래서 쉽다고는 표현은 제가 동그라미 해놨지만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문제답이 정확히 땅땅 떨어지는 게 제일 쉬운 문제인데 그런 쉬운 문제 아니고 그 다음에 출제자들이 어떤 그
실무 위주 문제를 많이 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고민하게 많이 생각했다. 그래서 절대 그 실무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런 추세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습니다. 몰라. 그거가 예상하면 점쟁이야, 점쟁이. 이렇다가 또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화자안전 기준 막쫙 관리사 시험인가 기술사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준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출렁한다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출렁한다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출렁하는 게 절대 필요 없어요. 계산 문제 몽땅 나왔다고 또 계산 문제 칠 필요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하던 그대로 하시면서요. 자기 때를 기다려야 돼요. 맞죠? 자기 맞는 때. 저번에 에스컬레이터 청소하는 거 봤더니 신기하게 청소하더라고요. 예, 에스컬레이터. 이 핸들 사람 손을 많이 잡잖아요. 아주머니가요. 딱 서가지고요. 걸레를 딱 들고요.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에스컬레이터 핸들레일이 계속 돌아가는 거지. 이야, 저렇게 청소하는구나. 유행을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것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에 10분의 1 정도 비중을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실무 문제, 응용 문제,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최신 경향 문제. 이렇게 어떤 균등하게 해야지 한쪽으로 몰릴 필요는 없다. 됐죠? 궁금하신 거 계시나요? 이번 시험에 대해 궁금하신 거.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죠? 자, 그러면 총평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황모입니다.